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끝내 숨겨야만 했던 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불나방 라디오에서 전해드릴 사연은 형부와 처제라는 이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나 멈출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42의 이도현. 그의 삶은 반년 전 아내의 죽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옆을 지켜주는 아내와 7살 난 아들이 있었기에 매일이 버틸만 했다. 그러나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균형이 산산조각 났다. 낮에는 직장에서 버티고 밤에는 아이를 위해 애써 웃었다. 퇴근에 돌아오면 숨 돌릴 새도 없이 씻기고 밥을 차리고 숙제를 챙기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야 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는 순간 아이가 깨어 울며 엄마를 찾곤 했기 때문이다. 눈을 감을 때마다 침대 옆 빈자리가 그를 짓눌렀다. 차가운 시트와 함께 찾아오는 정막, 아내의 부재는 매일 밤 고통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때로는 자신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런 도현 곁에 뜻밖의 누군가가 있었다. 아내의 여동생 28의 한유진. 언니를 잃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조카가 걱정된다며 자주 언니의 집을 찾았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집안일을 거들고 도현의 굳은 얼굴에 잠시 웃음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아이는 이모 곁에서 가장 잘 웃었다. 아빠와 단둘이 있을 때는 자주 울던 아이가 이모와 함께 있으면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쳤다. 도현은 그런 모습을 보며 고마움을 넘어선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문제는 도현 자신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고마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와 닮았지만 훨씬 더 젊고 생기 있는 그녀의 얼굴이 눈에 밟혔다. 조카를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 웃을 때 드러나는 맑은 목선, 작은 손끝이 스칠 때 전해지는 떨림. 그건 절대로 품어선 안 될 감정이었다. 그러나 금지일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이 빠져드는 법이었다. 도현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의 집은 늘 적막했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저녁 때 먹다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형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유진이 말하자 도현은 무심히 손사래를 쳤다. 됐어. 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 내가 하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형부는 좀 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섰다. 작은 부엌,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설거지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조금씩 부딪힐 때마다 두 사람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거품이 잔뜩 묻은 접시를 건네는 순간 도현의 손등이 유진의 손가락과 스쳤다.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멈칫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가 심장을 파고들었다. 도현이 먼저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다. 미안하다. 손이 젖어서. 아내. 괜찮아요. 유진은 대답했지만 작은 목소리 속에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현은 설거지에 다시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옆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머리카락이 귀 뒤로 흘러내리는 모습, 작은 손목, 물방울에 젖은 가느다란 손가락. 그는 스스로에게 속으로 되뇌었다. 안 돼. 이건 안 돼.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잠에서 깬 듯 불쑥 나타났다. 아빠, 물, 도현이 물컵을 건네려는데 아이는 유진의 품으로 파고들며 말했다. 이모가 옆에 있어줘. 아빠 말고.
아이의 무심한 한마디에 도현은 순간 멈춰섰다. 유진은 머쓱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서유라, 얼른 다시 자자. 이모가 옆에 있어줄게. 도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 그리고 그 곁에 앉은 유진의 부드러운 미소. 고마움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아이는 이미 이모 품에서 골아떨어졌고 도현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언니와 닮았지만 전혀 다른 아직 젊고 빛나는 얼굴. 그가 외면하려 해도 시선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다.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작은 균열을 틈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밤하늘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도 거세던 날이었다. 아이를 재운 뒤 집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형부, 오늘 같이 한잔 할래요? 유진이 꺼내든 건 반쯤 남은 와인 한 병이었다. 거실 불은 낮게 줄여져 있었고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 소리가 잔잔한 배경음처럼 깔렸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잔을 부딪혔다. 수고 많았어요, 형부.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잔을 기울일수록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의 시선은 자꾸만 유진의 얼굴에 머물렀다. 촉촉하게 빛나는 눈, 와인빛이 어른거리는 입술, 그리고 언니와는 다른 젊고 생기 있는 표정. 유진은 그 눈길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다. 형부, 저 그렇게 뚫어지게 보면 저 긴장돼요. 순간 도현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선을 넘고 있었음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이 와인잔을 정리하려 몸을 기울이자 긴 머리카락이 도현의 어깨에 스쳤다. 가볍게 닿은 그 감촉이 마치 불꽃처럼 온몸을 타고 번졌다. 그는 본능처럼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유진아, 낮게 울린 목소리에 그녀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 피해야 했다. 그러나 유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떨리는 눈빛으로 도현을 바라봤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좀처럼 멈출 기세가 없었다. 거실엔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겹쳐놓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은 채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길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이미 도망칠 마음조차 사라진 듯 했다. 그녀는 얇게 떨리는 숨결을 내쉬며 도현을 올려다보았다. 언니와 닮은 눈매. 하지만 훨씬 더 맑고 젊은 빛을 품고 있는 얼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도현의 마지막 이성마저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서로의 호흡이 한데 뒤섞였다. 유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눈을 감아야 할지 외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가오는 입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처음은 짧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억눌러온 그리움, 홀로 버텨야 했던 외로움, 숨기려 했던 갈망이 입술 하나에 녹아내렸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부,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손끝은 도현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배신하듯, 그러나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 도현의 가슴에서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뒷목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깊고 격렬하게 입술을 탐했다. 유진은 작은 신음을 흘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떨렸지만 동시에 그 떨림은 달아오르는 욕망의 증거였다. 유진아, 낮게 갈라진 목소리.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숨결이 그의 목선을 적셨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욕망이었고 동시에 포기였다. 도현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휘청이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밖에서는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이 터졌다. 그 모든 소리가 두 사람의 거친 숨결에 삼켜졌다. 세상은 거칠게 요동쳤지만 거실 안에 두 사람은 오직 서로만을 느끼고 있었다. 죄책감은 이미 뒤로 밀려나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을 막을 수 없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밤새 요란하던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묘하게 무거웠다. 도현은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머그잔을 쥔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마다 어젯밤의 장면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는 애써 고개를 흔들며 잔을 내려놓았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었다. 아이 손을 잡고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엔 평소처럼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이만이 아무렇지 않았다. 아빠, 오늘 이모랑 놀아도 되지? 서율이 맑은 목소리로 묻자 도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유진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모가 서율이 옆에 있어줄 거야.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밥과 국이 있었지만 밥상 위엔 묘한 침묵이 깔려 있었다. 아이만 즐겁게 떠들었다. 아빠, 우리 셋이 진짜 가족 같아. 아빠랑 이모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그 말에 유진의 손이 덜컥 젓가락을 놓쳤다. 짧은 정적. 도현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유진을 흘끗 바라봤다. 그녀는 급히 젓가락을 다시 집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서율아, 밥 먹을 땐 조용히 먹어야 해. 그래야 밥이 잘 넘어가지.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점심 무렵 세 사람은 함께 마트에 갔다. 카트를 밀고 나란히 걷는 두 사람 뒤로 아이가 즐겁게 뛰어다녔다. 도현은 문득 주변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머무는 걸 느꼈다. 낯선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그들 셋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가슴이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흔들렸다. 유진은 괜히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붉혔다. 오후엔 근처 놀이터에 갔다. 서율은 이모 손을 붙잡고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었다. 도현은 멀찍이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에서 유진은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다.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저 장면은 너무 자연스럽다. 언젠가부터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구나. 해가 저물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서율은 이모 무릎을 베고 금세 잠이 들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들어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전날 밤보다 더 짙은 긴장과 떨림이 숨어 있었다. 그날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밥상 위의 침묵, 마트에서의 시선, 놀이터에서의 환한 웃음, 아이의 무심한 한마디. 그 모든 순간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다. 겉으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거실의 조명이 낮게 켜져 있었다.
커튼 사이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집안에는 오직 시계의 초침소리와 서로의 호흡만이 느껴졌다. 유진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형부를 바라봤다. 그의 손에 잡힌 와인잔은 이미 비워졌고 남겨진 향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형부는 잠시 멈춰 유진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말없이 서로의 시선을 주고받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감쌌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데.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형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손끝이 유진의 턱선을 살짝 스치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손끝이 손등을 스칠 때 가벼운 전류처럼 온몸이 저릿했다. 형부는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몸을 떨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숨결이 닿는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둘 사이를 가득 채웠다. 형부. 우리. 이렇게. 유진이 말을 끊고 눈을 감았다. 형부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관자놀이에 닿았다. 작은 떨림 그리고 그 떨림이 점점 더 깊은 긴장으로 변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 서로의 등과 어깨를 따라 움직였다. 불빛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벽에 남겼다. 그림자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겹쳐지는 듯 했다. 형부는 낮게 숨을 내쉬며 유진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손끝으로 넘겼다. 그 순간 유진의 작은 신음이 방 안에 퍼졌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과 체온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손끝이 스치고 입술이 닿고 서로의 숨결이 겹치며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오래 억눌려 있던 감정과 애틋함이 함께 터져나왔다. 한참이 지나고 형부는 천천히 유진의 머리를 어깨 위에 눕히며 속삭였다. 유진아, 괜찮지?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살짝 미소 지었다. 네, 형부. 괜찮아요. 형부 곁이면.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다시 조용함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를 향한 시선은 날카롭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마트에서, 놀이터에서, 심지어 아파트 단지를 걷는 길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 했다. 유진은 아이 손을 잡고 일부러 밝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도현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을 사소한 시선들이 지금만큼은 무겁게,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날 오후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도현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관에 선 이는 도현의 어머니였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발걸음을 떼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무겁고 긴장된 정적이 집안을 채웠다. 유진은 순간 굳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무심히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도현에게 다가왔다. 사실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사돈처녀? 이제 그만하게. 도연이도 그렇고 서유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간 언니도 생각해야지.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눈을 떨지 않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형부 그냥. 도현은 숨을 고르며 어머니를 막았다. 엄마, 부탁입니다. 유진이는 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마음이지만 그 누구보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현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이야. 서율이,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유진은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눈빛에는 흔들림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어머님, 저는 형부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저희 서로를 지켜주고 싶어요. 서율이도 형부도. 어머니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유진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내가 서두르면 도현도 서율이도 결국 상처받게 될 거야. 너희 둘 다. 거실 안 공기가 더 조여졌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유진은 제 선택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제 마음을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도현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도현, 내 선택이 뭔지는 알겠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숨겨진 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유진은 조용히 도현의 옆으로 다가갔다. 유진의 손이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형부, 저희 함께 할 거예요. 이제 어떤 시선도 어떤 말도 저희를 막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야. 내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 그날 밤 도현과 유진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밖에서는 빗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과 이웃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이 오롯이 연결되어 있었다. 서로의 시선 속에서 도현은 다짐했다. 유진아,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너를 지킬 거야. 함께 멀리 가자. 유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도현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형부가 있어서 저는 괜찮아요. 어디든 형부랑 함께라면.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붙잡은 채 다가올 세상과 맞서기로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소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빛, 아이 학교에서 은근히 흘러나오는 속삭임, 심지어 직장 동료의 농담 섞인 말까지. 유진과 도현은 무심한 척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현의 어머니가 다시 집을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단호한 목소리. 사돈처녀, 이제 그만해야지. 도현이도 그렇고 서유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간 언니도 생각해야지.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곧 도현을 향해 눈을 들었다. 형부, 저는 형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어떤 시선이든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요. 도현은 어머니를 향해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 이건 제 선택이에요. 유진이는 제 옆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제가 지킬 겁니다.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니 더 이상 막진 않겠다. 하지만 세상은 너희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무거운 경고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유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형부, 우리 여기서는 버틸 수 없어요.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소문은 끝도 없이 번지고 있어요. 도현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서유리와 너와 우리 셋이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며칠 동안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며 두 사람은 과거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서율의 작은 장난감, 아내의 사진, 가족의 흔적이 남은 방대. 그 앞에서 도현은 잠시 멈춰섰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형부 괜찮아요. 언니도 지금의 형부를 이해할 거예요. 떠나는 날 아침 세 사람은 작은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집을 나섰다. 서율은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웃었다. 아빠, 이모랑 같이 가니까 좋아. 도현과 유진은 그 순진한 웃음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도현은 핸들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유진아, 어디든 괜찮아. 내가 있고. 서율이가 있으면 그게 내 집이야. 유진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형부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가요.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아침 햇살이 차창 너머로 쏟아졌다. 멀어지는 도시와 소문, 비난과 시선은 뒤로 남겨두고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향해 길 위에 올랐다. 도현과 유진은 마침내 새로운 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낯선 거리, 낯선 집,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 사이로 희미한 설렘이 감돌았다.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곳, 그곳이 두 사람에게는 자유였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한 밤 둘은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던 지난 시간들이 술 기운에 조금씩 풀려나갔다. 형부 우리 이제 여기서라면 괜찮은 거죠? 유진의 볼은 술 기운과 설렘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도현은 그녀의 잔을 내려놓게 하고 손을 잡아 끌었다. 그래. 유진아, 이제 아무도 우릴 보지 않아. 이젠 우리 둘뿐이야. 그의 품에 안긴 유진은 숨을 고르며 그를 올려다봤다. 조심스러운 입맞춤에서 시작된 순간은 이내 더 뜨겁고 깊은 탐닉으로 이어졌다. 낯선 집의 거실, 가로등 불빛이 스며든 커튼 사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유진은 숨을 내쉬며 낮게 속삭였다. 형부 이제는 진짜 형부의 여자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유진아, 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이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긴장과 불안으로 억눌려 있던 욕망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손끝이, 입술이, 온몸이 서로를 확인하듯 겹쳐졌다. 짧은 신음과 떨리는 숨소리가 공간을 채우며 두 사람은 마침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한참 후 서로의 품에 기대 앉은 채 도현은 낮게 속삭였다. 우리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만 보자. 사랑해. 유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부 저도 사랑해요. 이제는 어디든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낯선 도시의 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드디어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한 사랑, 위험했지만 잊히지 않는 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불나방 라디오가 계속 빛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